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잘난치 않은 옥군입니다. 9월 9일 오후 3시 27분이네요. 여권에서 지금 검찰청을 폐지하는 만에 얘기가 많죠. 참 오래된 얘기인데 그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제 기억에 검사들 모아놓고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 토론 비슷하게 했던 그런 장면이 이제 그 유명했던 장면이 저도 기억에 남아있는데, 정치를 잘 모를 때고 관심도 없었을 때인데도 그 장면이 워낙 인상적이어서 또 유명해졌죠. 나중에 그 검사 중에 하나가 신임 검사인가 뭐 이렇게 했더니만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부터 막 가자는 얘기죠, 뭐 이런 식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 농담을 하셔가지고 굉장히 유명했던 장면이었죠. 검사라는 조직이, 검찰이라는 조직이, 제가 살아보니까 이제 저는 뭐 검찰 뭐 범죄 쪽과는 제가 뭐 관련이 없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쪽은 뭐 제가 겪어본 적도 없고 잘 모르지만, 이제 오래 살아보니까 이 검찰이란 조직이 어떤 조직이고 대충 알겠죠. 또 검사라는 사람이 또 이제 주변의 지인들로부터 이제 그런 일을 겪은 사람들, 검찰 그 조사를 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검사, 일개 검사도 우리 일반인들한테는 엄청난 권력자죠. 무서운 사람이죠,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취조실 같은 데 들어가면은 굉장히 위압적인 분위기로 그 사람들의 그 공포심을 유발하고 뭐 이러면서 좀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조도 하고 그런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 분위기들은 개선이 돼야겠죠. 아무리 검사를 하더라도 뭐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 웃군이 보는 관점에서는 말이죠. 이 잘난 체 하는 웃군이 보기에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검찰 조직에 부패한 검찰이 당연히 있겠죠. 검사들이. 당연합니다.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은 유토피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실은 현실이다 보니까 어느 조직이든 부패한 사람들이 있죠. 경찰 조직도 마찬가지일 거고, 의사 조직도 마찬가지일 거고, 검사 조직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검찰의 내부에 엄청 부패한 검사들이 많이 있겠죠.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항상 그 비율입니다. 현실적으로는요, 검찰 조직이 완벽하게 깨끗할 수는 없잖아요. 군부도 마찬가지고, 군부 중에서도 부패한 군인이 있을 것이고, 또 청렴한 군인도 있을 것이고, 정말 강직하고 군인다운 군인이 있을 것이고, 문제는 그 비율인데, 현실적으로는 이제 그것을 이제 제도로, 그러니까 제도와 시스템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을 견제하려고 이제 제도를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패하는 거를 견제하려고. 권력을 가진 기관은 무조건 썩게 돼 있는 게 맞는 거니까요.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이상사회를 사는 인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인류의 수준이라는 게 이상사회와는 뭐 아직 거리가 멀기 때문에 당연히 권력을 가진 기관들은 썩게 마련이죠. 이제 그것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들을 만들곤 하는데, 이제 정치에서는 그래서 이제 삼권 분립을 제도화 시킨 것이고요. 인류가 역사적으로 그렇게 발전되어 온 것이죠. 정치인들은 권력을 갖게 되니까, 힘을 가진 자들이 당연히 부패하게 되니까, 그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이제 견제하려는, 완전히 막을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게 인간 사회에서 부패하는 것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제가 살아보니까, 제 나이 또래 되신 분들은 뭐 당연히 이해하겠죠. 그것도 제가 10대 때, 20대 때는 몰랐던 얘기죠. 뭐 그렇게 부패하게 되나?
완벽하게 깨끗해질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예. 10대 때는 잘 모르는 일입니다. 살아보지 않았으니까요, 인생을. 내 인생을 이렇게 이제 오래 살다 보니까 알게 되죠. 이 현실은 그렇지 않구나. 예. 그럼 이제 그걸 어떻게 최대한 견제해서 막아서 그 부패하는 정도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하는 거죠, 인간들은. 예, 그런 건데 이제 원리가 늘 말씀드리는 원리가 그런 건데 검찰 내에서도 부패한 검사들이 많죠. 그러니까 범죄자들 중에서도 그 영화에서 가끔 나오듯이 그런 일들이 실제로 많이 벌어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부패한 검찰들은 뭐 자기의 그 성과를 내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뭐 정치권과 결탁돼 있는 뭐 그런 상황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경우로 해가지고 자기 욕심 때문에 영화에서는 그런 내용들이 자주 다루어지는데 그런 것 때문에 검사들이 이 범죄자들을 다룰 때 완전히 그 인권을 무시하고 그런 식으로 조사를 하고 범죄자들을 다루는 그런 상황이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 현실을 제가 겪어보진 않았지만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이제 이해할 수 있는 나이니까요. 제가 그런데 이제 제가 짚어보고 싶은 거는 그런 거죠. 그게 바로 맨날 이재명 당선자가 주장하는 바예요. 검찰들이 자기를 억지 수사를 하고 있다. 거짓으로 막 증거를 만들고 그러고 있다. 이게 참 재미난 부분이죠.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검사들 중에서 부패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된 검사들이 더 많겠죠. 그건 어느 조직이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뭐 지금 뭐 엄청 욕을 먹고 있는 사법부도 마찬가지죠. 판사들도.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많이 썩어왔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말이 맞았다는 것은 사실은 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하면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들이 실제로 거의 다 증명이 된 셈이에요. 이제 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판을 그 헌법재판소에서 재판하는 과정을 우리 국민들이 많이 지켜봤는데 저도 그렇고요. 유튜브를 통해서 특히 많이 알 수 있었죠. 알 수 있었어요. 그 재판 과정을. 그런 과정에서 이제 알게 된 게, 야, 이거는 생각보다 재판부, 그러니까 사법부가 엄청나게 썩어 있구나. 영장 발부도 지들 멋대로. 그 과정들을 제가 쭉 봤으니까요.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보셨겠죠. 그러니까 알게 된 거죠. 그전에는 어느 정도로 부패해 있는지는 알 수가 없었어요. 가늠이 안 됐었죠. 관심도 없었고. 그걸 뭐 일부러 그런 자료 화면을 찾아보지도 않으니까요. 근데 이제 1.23 계엄 때문에 관심이 생기니까 우리 대통령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관심이 생기니까 자연스럽게 그 과정을 지켜보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사법부가 어느 정도 썩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검찰 조직도 대충 하는 거 보니까 검사들 중에서 이제 썩은 검사들이 있고 좀 제대로 된 검사들도 있고 어느 조직이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지금 가장 썩어 있는 민주당 국회의원들, 이재명 정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검찰을 개혁한다라고 하니까 웃기다는 겁니다. 그 웃긴 얘기죠. 실제로 어떤 이제 사람들은 부당하게 검사한테 아주 그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질 겁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제가 보기엔 이재명 당선자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저희 민주당 의원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거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이 웃군이 생각하게 되는 거는 늘 말씀드리지만 사실 민주당 정권, 뭐 이재명 정권 이쪽은 지금 이제 쭉 보니까 1.23 이후에 쭉 보니까 이거는 그냥 정치인들이 아니라 범죄자 집단에 가까워요. 제가 보니까. 이게 아마 거의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저도 진짜 믿어지지 않는 현실이에요. 아무리 정치판이 그렇다라고 젊었을 때부터 얘기는 들어왔지만 이건 실제로 거의 다 범죄자들이구나. 이런 거를 이제 이번에 한 9개월 동안 알게 된 거죠. 제가. 이거는 정치판에는 거의 다 범죄자들이구나.
근데 그 이재명을 비롯해서 제가 생각할 적에 그 밑에 정청래니 뭐 민주당 의원들 전부 다 제가 아는 의원 예전에는 몰랐었던, 그러니까 그들이 범죄자인 줄 몰랐었던 뭐 추미애니 뭐니, 아 이게 전부 범죄자구나 이걸 알게 된 겁니다. 제가 9개월 동안 정말 쇼킹하죠. 아 이렇게까지 정말 범죄자일 줄은 몰랐습니다. 거의 뭐 다 범죄자들이에요. 근데 그 범죄자들이 이제 사실은 제대로 된 검사들이 더 많으니까 그 범죄자들이 제일 두려운 게 누구예요? 검사들 아닙니까? 그 범죄자들이 자기들이 입법부를 장악하고 있다고 이제 검찰을 개혁하자는 거 아닙니까? 지금 원리가 그런 거 아닙니까? 근본은 저야 무식하니까 그 뭐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어떻게 돌아가고 그런 건 잘 모르고 관심도 없습니다. 저는. 그렇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원리가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지들이 범죄자인데 지들이 입법부를 장악하고 있으니까 근데 지들이 제일 두려운 자들이 검사들이에요. 검찰 조직이에요. 어차피 범죄자들을 다루는 조직이잖아요. 그 조직을 지금 개편을 하고 개혁을 하겠다 그러는데 그 개혁이 국민들을 위해서 하겠다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자기들이 범죄자니까 자기들이 그 범죄하는 거를 좀 쉽게 하겠다. 범죄해도 안 잡히게 개혁하겠다 이거거든요. 사실 지금 얘기는. 예. 아무리 그것을 겉으로 포장을 국민을 위해서 뭐 검찰 조직을 이렇게 개편을 해야겠다 그 명분으로 내세우는 게 그러니까 일부 그 부패한 검사들이 하는 폐악질, 그러니까 일반인들한테 검사는 힘 있는 사람인데 일반인은 힘 없는 사람인데 예를 들어서 범죄 수사를 하거나 뭐 조사를 하거나 지금 뭐 수사권도 박탈됐지만 예 그런 조사를 할 때 막 억압적으로 폭압적으로 그렇게 막 인권을 무시해가면서 하는 것들을 개선하겠다 뭐 이런 명분을 내세우지만 근본은 사실은 자기들이 범죄자들인데 자기들 범죄 그거 조사하는 거 못하게 하겠다 이 얘기잖아요. 참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범죄자들이 이 정권을 장악하니까 일어나는 일이겠죠. 예. 저는 이제 근본적으로 그 검찰 개혁이라는 부분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어떻게 돌아가고 뭐를 폐지하고 뭐를 뭐 다시 신설하고 이름을 바꾸고 뭐 어쩌고 그거는 잘 관심도 없고 모르겠어요. 예. 그건 뭐 저는 몰라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사람은 저는 그쪽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관심을 갖는 거는 근본적으로 돌아가는 게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냐. 제가 보기엔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범죄자들이 자기들 수사하려는 검찰을 국가에서 그 만들어 놓은 국가에 아예 법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그 기관을 그거를 자기들 멋대로 뜯어 고치겠다는 거 아니에요. 왜 자기들을 조사하지 못하도록. 실제로는 자기들이 원하는 건 그건데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포장을 국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개편을 하겠다, 뭐 개혁을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제 제가 생각할 적에는 늘 말씀드리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1.23 이후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수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제대로 바로 잡혀지면 결국은 자기들 범죄자들은 이제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권력을 잡고 있지만 사필 규정이라고 했으니까 저는 오래 살다 보니까 사필 규정이라는 말을 어렸을 땐 몰랐어요. 그냥 시험 공부해갖고 답 맞추려고 사필 규정 뜻이 그러구나. 뭐 반드시 정의로운 쪽으로 바른 쪽으로 흘러가게 돼 있다. 이런 식으로 외웠죠.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 그런 힘이 작용한다라고 저는 봅니다. 결국은 사필 규정이구나.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이 범죄자들은 지금 잠깐 정권을 잡았을지 모르지만 이제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요 이 오랫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단계 조금씩 부패되어 오던 이 정치 민주당 물론 국힘 내부에도 부패한 정치인들이 꽤 많이 있지만 일단은 대표가 되는 그 민주당 쪽 이재명 정권 이게 제가 보기에는요 아주 오랫동안 조금씩 부패되어 오다가 이제 완전히 그 절정기를 맞이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정권까지 다 잡은 거예요. 입법부, 사법부. 사법부는 아직 완전 장악은 못했잖아요. 입법부, 행정부까지 장악을 하게 된 상황이죠. 완전히 거기가 이제 완전히 이게 다 핀 거예요. 이게 그
부패한 어떤 상징을 제가 이제 그런 쪽으로 능력이 없지만 하나의 꽃으로 비유하자면 그게 부패라는 꽃이 하나의 거대한 부패의 꽃이 꽃으로 비유해서 좀 이상하지만 부패의 거대한 꽃이 조금씩 뭐 그게 이렇게 계속 썩어 오다가 그러니까 뭐 식물에서부터 이렇게 자꾸 자라나다가 꽃을 피우기 시작했는데 완전히 개화를 한 느낌이에요 지금. 그렇다면 이제 남은 건 뭐예요? 이제 그 꽃이 질 일만 남았죠.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꽃이 떨어진다는 것은 상징적으로 그 부패의 꽃이 이제 떨어진다는 거. 그 얼마 화무 11홍이라고 했으니까요. 뭐 어떤 권력이든 그렇게 오래 갈 수는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 꽃이 화무 11홍이라고 그랬는데 10일이 못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 꽃이 이제 지기 시작할 이제 활짝 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 부패의 꽃이 이재명 같은 범죄자가 대통령을 할 정도, 부정선거에 의해서 대통령을 할 정도고 온통 부정선거에 의해서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그냥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고 그게 여당을 형성하고 있고 지금 이 상황 자체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완전히 그 부패의 꽃이 완전히 개화한 상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 꽃이 질 일만 남았죠. 오래가지 않겠죠, 당연히. 그럼 그 꽃이 진다는 건 어떤 일이겠어요? 이제 그 범죄자들이 다 대가를 치르게 되겠죠. 이 사람들은 지금 그게 두려운 거죠. 그게 이제 바로 잡아지기 시작하면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1.23 계엄을 통해서 국민한테 이 사실을 알린 것 자체가 이제 저들은 질 일만 남았어요. 계속 내리막만 남았어요. 그럼 결국은 자기들은 범죄자로서 이제 대가를 치러야 되는 상황이 온다는 거죠. 자기들이 아직까지 그거를 이렇게 인지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무의식 중에 자기도 모르게 그게 아마 느낌이 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아직은 뭐 그 권력에 들떠가지고 그거를 명확하게 의식적으로 인지하고 있지는 못할 것 같은데 무의식 중에는 그런 느낌이 있을 겁니다 아마. 거기다가 이제 그렇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검찰 개혁을 이제 자기들 마음 뜻에 맞게 그러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범죄를 앞으로 계속 편하게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게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제 그게 그렇게 마음껏 되지는 않을 겁니다. 왜? 그 꽃은 지기 시작할 때, 활짝 폈으니까 이제는 점점 질 일만 남았죠. 꽃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꽃이 그렇게 오래 가는 거. 그러니까 오죽하면 화무 11홍이라고 했겠습니까? 저는 뭐 어렸을 때는 꽃에 그렇게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몰랐는데 오래 살아보니까 봄에도 그렇게 뭐 꽃이 정말 뭐 벚꽃도 피고 여러 가지 꽃이 피지만 목련도 피고 하지만 꽃이 활짝 폈을 때는 예쁜데 너무 짧아요. 그 활짝 핀 시간이 아시잖아요. 제 또래 된 분들은 목련 같은 꽃은 뭐 정말 활짝 폈다가 바로 집니다. 제가 보기엔 이 권력이 지금 이재명 정권이 그 부패의 꽃이 그 범죄자들이 피운 이 정권의 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활짝 폈어요. 벌써 지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보기엔. 벌써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유튜브에서 이제 얘기하는 분들은 오늘 아침에도 제가 본 유튜버 그 여성분인데 아주 굉장히 똑똑한 분인데 그분이 얘기하기를 100일 천하다. 이재명 정권은 자기는 그렇게 예측한다라고 얘기했는데 뭐 저도 어느 정도 동의하고요. 그 꽃이라는 게 지금 활짝 핀 상태인데 활짝 폈다는 것은 이제 곧 진다는 얘기죠. 금방 져요. 아주 금방 추하게 돼요. 그 꽃은 떨어지면. 그런 이제 상황이라고 제가 이제 비유하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검찰 개혁이라는 거는 그런 식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참 웃기는 아이러니한 일이죠. 범죄자들이 검찰 조직을 개혁하겠다는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웃음이 나올 일이고요. 그 원리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저 정치인들, 저 범죄자들은 거짓말을 정말 능수능란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을 속이는 거짓말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멋대로 범죄를 더 앞으로 편하게 저지르기 위해서 검찰 개혁을 하고 있음에도 말은 국민들을 위해서 검찰이 썩어 있기 때문에 검찰이 너무 뭐 횡포를 부리기 때문에 그 권력을 남용해서 일반인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런 면이 있죠. 검찰은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문제는 그렇게 해결할 일은 아니죠. 자기들이 그거를 검찰을 그렇게 자기들 뜻대로 막
개혁을 한다는 명분 아래 그냥 막 완전히 자기들 입맛에 맞게 뜯어고치는 식으로 그렇게 개혁할 일은 아니거든요. 그거는 앞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우리나라의 정치가 세계 최고 수준이 되면 자연스럽게 검찰 조직이 최대한 부패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대책 장치들을 많이 마련하게 될 겁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머리를 맞대고 그런 방법을 강구하게 될 거예요. 진정으로 검찰 조직이 건전하게 작용할 수 있게끔. 검찰 조직은 당연히 필요한 조직이죠. 단지 자꾸 부패해요. 그 조직 자체가. 그 조직 자체가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힘을 가지고 있는 조직은 당연히 부패한다는 거. 그거는 뭐 저 말고도 뭐 어린 사람들도 알겠죠. 힘을 가진 조직은 반드시 부패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들을 어떻게 최대한 부패가 덜 되도록 막는 제도, 장치 이런 것들을 자꾸 연구하고 정치인들이 할 일은 그런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하는 일, 아휴 참 정말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민주당 얘기하고 이재명 당선자 얘기하면 웃음이 나옵니다. 진짜 이게 무슨 코미디도 아니고 이게 현실적으로 벌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닌데 이런 일이 벌어져가지고 가짜가 대통령을 하고 있고 그거를 많은 국민들이 속아가지고 우리 대통령 잘한다라고 그러고 있고 야 정말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나이를 너무 먹었는지 이런 꼴을 보게 될 줄이야. 참 어이가 없는 상황이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